오늘이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 전역 수억 명이 춘절 연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보낼 평온한 시간을 떠올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꾸리는 그 시각, 금융시장 최전선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위기감, 그걸 느끼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지난 이 주간 차트를 복기해보세요.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 포착됩니다. 1월 30일 시장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의 이 정적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시장이 처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은 가격 지난 1월 30일 순식간에 77달러 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졌죠.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었고 SNS에는 손실 인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묘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가격이 85달러라는 특정 선에 도달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내려치듯 인위적으로 눌립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밀고 들어와도 절대 뚫리지 않아요.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면 이미 저항선을 돌파했어야 합니다. 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매수 주문이 쌓여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85달러 선, 거기엔 마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조망이 쳐진 것 같습니다. 손대는 순간 튕겨나가는 거죠. 이건 자유로운 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사수하려는 방어선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왜 이 가격대를 그토록 지키려 하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적 저항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알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1월 30일의 가격 붕괴, 단순한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죠. 그날 새벽,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과 중국 상하이 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졌거든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더 놀랍습니다. 평소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군사적 긴장으로 대립하던 두 나라가 은 가격 압박에는 완벽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개별 투자자들의 투매라면 시차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뉴욕이 먼저 무너지고 아시아가 따라가거나 반대로 아시아가 먼저 흔들리고 미국이 반응하는 시기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거대 시장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강도로 움직였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가격 누르기입니다. 거대 세력에 의한 계획된 공격이죠.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이 특정 자산의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다는 합리적 의심,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득권 세력이 85달러 선을 결사적으로 막는 이유, 간단합니다. 이 선이 뚫리는 순간 시장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때문이죠. 은 가격의 폭등은 단순한 자산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법정화폐인 달러와 위안화 가치의 상대적인 폭락을 의미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은 온스당 100달러, 150달러, 200달러로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은 종이돈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은행 예금을 인출해서 실물 자산으로 옮기는 거죠. 금과 은을 사재기하고 부동산에 몰립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요. 현행 신용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통화정책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인플레이션 통제력을 잃고 금리 정책도 무력화되죠. 따라서 85달러는 단순한 기술적 지표가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세력들에게 이 가격대는 자산 가격의 문제를 넘어 체제의 생존이 걸린 심리적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필사적입니다. 1월 30일 세력들은 가격을 77달러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시장을 공포로 얼어붙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겁니다. 전 세계 실물은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인도의 귀금속 상인들, 유럽의 헤지펀드들까지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덕분에 가격은 다시 85달러 턱 밑까지 회복됐죠. 세력들의 1차 공격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분명합니다. 1차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세력들은 더 강력하고 잔혹한 2차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2013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긴급하게 이 경고를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차 공격의 징후가 포착됐거든요. 공격자들은 지금 시장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춘절 연휴로 들어갑니다. 시장이 멈춰서는 거죠. 트레이더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거래소는 문을 닫습니다. 아시아 시장의 부재는 단순한 휴장이 아닙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급격히 말라붙는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발하거든요.
평소 거래량의 6~70%를 차지하던 아시아 매수 세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 인도의 귀금속 상인들, 한국의 실물 매수 세력, 이들이 모두 자리를 비웁니다. 방어할 사람이 없는 이 시기, 가격을 조작하려는 세력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저는 단순한 가격 하락을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어둡고 치명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뒤에는 미국과 중국의 기묘한 공조가 숨어 있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 겉으로는 극한의 대립 관계입니다. 무역 전쟁, 기술 제재, 대만 문제로 언제 충돌해도 이상하지 않죠. 하지만 금융시장의 심연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제 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다. 1월 30일 그날 런던도 아니고 뉴욕도 아닌 중국 상하이 개장 시간에 맞춰 미국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율된 공격입니다. 두 나라 모두에게 은 가격의 폭등은 자국 화폐 가치를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통의 위협이거든요.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의 패권이 흔들립니다. 위안화가 신뢰를 잃으면 중국의 금융 통제력이 붕괴됩니다. 결국 1월 30일의 하락장은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논리로 양국이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이념과 체제는 달라도 시스템 수호라는 목표는 같은 겁니다. 2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동안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등 주요 금융 허브들이 일제히 문을 닫습니다. 거래소가 멈추고 트레이더들이 자리를 비우는 거죠. 평상시에는 차익 거래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런던에서 가격이 급락하면 아시아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뉴욕에서 폭등하면 중국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옵니다. 이런 자정작용이 시장의 급격한 폭락을 방어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연휴 기간에는 다릅니다. 실물 은을 대량 매수하는 중국과 인도의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홍콩의 귀금속 딜러들도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들도 모두 자리를 비웁니다. 방파제가 무너진 상태죠. 서구권 세력들은 이 틈을 노립니다. 적은 자금으로도 가격을 바닥까지 내리꽂을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없으니 저항도 없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춘절의 유동성 함정이라 부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도살장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실종된 틈을 타서 세력들은 정밀 타격을 감행합니다. 가격을 60달러, 심지어 50달러 선까지 순식간에 밀어버리는 거죠. 연휴 중 해변에서 쉬던 투자자가 스마트폰 알림을 봅니다. 은 가격 40% 폭락, 심장이 멎는 기분입니다. 공포가 엄습하죠. SNS에는 패닉 매도 글이 쏟아지고 투자 커뮤니티는 아비규환이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이 하락은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아닙니다. 거래량 없는 허수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된 물량은 극소량입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면 금방 회복될 가격이죠. 하지만 투자자의 심리를 파괴하기엔 충분합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걸 노립니다. 가짜 하락으로 공포를 조장해서 개인들이 실물 은과 선물 계약을 헐값에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은 치명적입니다. 찰나의 폭락에도 계좌가 강제 청산당하거든요. 마진콜이 터지고 손실이 확정됩니다. 이게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왜 이런 잔혹한 조작을 감행하는 걸까요?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 자신들의 미결제 약정 부담을 덜어내려는 겁니다. 청산된 계약만큼 그들의 리스크가 줄어들거든요. 두 번째, 변동성을 극대화해서 대중에게 은은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이화폐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세 번째, 시장 혼란을 명분 삼아 증거금 인상 같은 규제를 강화합니다. 개인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거죠. 네 번째, 가격 폭락 시 이입되는 매수세를 확인해서 시장의 체력을 테스트합니다. 저가 매수 자금 규모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실물 인도 거부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시장이 난장판이니 실물 인도는 불가능하다. 현금으로 정산받으라고 강요하려는 거죠. 모든 조작의 최종 목표는 투자자들이 진짜 은을 손에 넣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선물 계약 만기일, 거래소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약자들에게 실물 은을 인도해야 하는데 창고의 재고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수치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미결제 약정 물량 대비 실제 인도 가능한 은의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도 위기입니다. 약속한 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죠. 세력들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시장을 비정상적인 투기판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가격이 폭락하고 변동성이 극심하니 시장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실물 인도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고 끝내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규정을 바꾸거나 예외 조항을 발동시킬 명분을 만드는 거죠. 결국 모든 조작의 방향은 하나입니다. 투자자들이 진짜 은을 손에 넣지 못하도록 막는 것, 종이 계약으로 끝내게 만드는 것, 가격 요동의 배후에 숨겨진 세력들의 초조함을 읽어낸다면 여러분은 공포에 떨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닙니다. 내 손에 쥐어진 실물 자산의 무게입니다. 연휴 기간 중 가격이 $50, $60 선까지 곤두박질 치더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그건 파생 상품의 가격일 뿐 은의 본질적 가치가 아니거든요.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 상품은 세력들의 룰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극도로 경계하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물은 보유자는 차트의 요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만질 수 없다면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철칙을 지키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공조는 역설적으로 그들이 시스템 붕괴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결국 부의 격차를 벌릴 겁니다.